지금 안 팔면 진짜 세금으로 다 뺏깁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마지막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5월 9일까지 계약서 안 쓰면 양도세 폭탄 투하하겠다는 건데, 동시에 용산에 1만 가구 쏟아부을 테니 집값 오를 생각 말하며 확인 사살까지 나섰습니다. 29일 국토부가 발표한 대책, 한마디로 물량 융단 폭격입니다. 서울시가 교통난 때문에 안 된다고 들어누웠지만 정부는 지금 그게 문제냐며 용산국제 업무지구에 1만 가구 공급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판교 신도시 2개를 서울 도심에 박아넣겠다는 계산이죠. 특히 이번엔 예타 면제라는 치트키까지 썼습니다. 절차 다 따지다가는 골든타임 놓친다는 거죠. 태릉CC, 과천 경마장부지까지 싹싹 긁어모아 총 6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이건 실수요자들에게 기다리면 로또 당첨시켜줄게, 지금 무리해서 사지마 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동시에 시장에서는 피말리는 눈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거든요. 빤히 보이는 샛길, 즉 버티기는 절대 안 통하게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아주 잔인한 퇴로 하나를 열어줬습니다. 5월 9일까지만 계약서 쓰면 중과세 면제해줄게 라는 건데요. 세금 부담이 무서운 분들이라면 이 기간 안에 결정을 내리라는 강력한 유도 신호인데, 청와대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상황 봐서 한두 달 더 연장해줄 수도 있다며 다주택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송파 잠실 엘스에서 호가를 1억 원이나 낮춘 금매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으로 수억 내느니 그냥 지금 싸게 팔고 나가자는 집주인들이 등장한 건데, 강남권 고가 아파트들도 5%씩 몰값을 낮추며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아수라장입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세입자가 안 나갑니다. 토어거 구역이라 매수자가 직접 들어와 살아야 하는데, 전세 세입자들이 나 못 나가요 버티니까 집주인들이 이사비에 복비까지 얹어주며 제발 나가달라고 비는 웃픈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결국 지금 부동산 시장은 누가 더 오래 버티나 싸움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집 계속 지을 거다라며 하락 신호를 보내고, 다주택자들은 이거 반짝 대책 아니냐며 간을 보는 중입니다. 하지만 통계는 거짓말 안 하죠. 다주택자 비율은 이미 3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정부의 시선은 이제 부동산을 넘어 자본시장으로 향합니다. 부동산에 묶인 돈, 이제 주식시장으로 와라. 코스닥 좀비 기업들 싹 정리하고 코스피 5천 시대 열 테니 집 사서 돈 벌 생각 말고 기업에 투자하라는 거대한 판을 짜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한국 자본시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부동산으로 쏠린 기형적인 자산 구조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는 건데, 이건 단순한 주택 공급 대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체질 개선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용산은 오르지 않을까요? 물론 용산은 입지 끝판왕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코레일 지분 70%를 무기로 인허가권자인 서울시를 압박해서 1만 가구를 밀어붙이는 건 공급 과잉 우려를 만들어서라도 투기 심리를 꺾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똘똘한 한 채를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도 경고를 보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특정 지역 가격은 주거복지의 장애물이라는 거죠. 지금 강남 3구 매물이 늘어나는 건 이제는 버티기가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시장의 교착 상태는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실수요자는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를 외치고, 다주택자는 설마 진짜로 다 짓겠어? 라고 의심하죠. 하지만 2월부터 나올 추가 부지 발표와 제도 개선안을 보면 정부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번은 다르다. 단순히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용산과 태릉 같은 핵심지를 재물 삼아서 공급 공포를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대출 규제까지 꽉 조여놓은 상태라 예전처럼 영끌로 받아줄 수요도 부족합니다. 결국 승부처는 5월 9일입니다.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급매물이 소화되느냐에 따라 하반기 집값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만약 급매물이 쌓이고 거래가 안 된다면 집값 하방 압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려봐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지주회사 구조 개선, 자사주 소각 등 기업 가치를 높여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겠다는 건데, 집 사서 전세 끼고 버티는 것보다 우량주 사서 배당받는 게 낫다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겁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말, 이 대통령은 이걸 역설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정부가 시장의 생리를 정확히 파악해서 버티는 게 손해가 되도록 설계를 끝냈다는 자신감이죠. 샛길은 다 막았고 퇴로는 딱 하나만 남겨둔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한쪽에서는 용산 등 핵심지에 6만 가구를 쏟아붓고, 다른 한쪽에서는 세금으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끄집어내려는 쌍끌이 전략입니다. 공급과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이 시점이 시장의 거대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와의 갈등이나 세입자와의 분쟁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정책의 의도는 좋지만 현장에서의 실행 속도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대기 수요만 늘어나서 오히려 집값을 자극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산 1만 가구 공급과 양도세 압박이 집값을 잡는 신의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